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지난 14일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고 박원순 서울시장 조문을 거부한 당내 의원들의 입장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과가 보여주기 쇼였으며 정작 사과 입장을 밝혔다던 의원들의 진심이 아니었음이 드러났는데요. 그러니까 심 대표가 대표 자격으로 형식적으로 그냥 사과하는 척 했던 거였던 거죠. 정의당 장혜원 의원이 14일 고 박원순 서울시장 조문 거부 논란에 관한 심상정 대표의 사과를 두고 솔직히 당황스러웠다고 밝혔는데요.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번 사안에 있어 기본적으로 내가 선택한 메시지와 행보를 존중한다는 것이 내가 알던 대표의 관점이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어 의중을 정확히 알기 위해 의총후 심 대표와 대화를 나눴다며 심 대표가 이번 사안에 관한 나의 관점과 행보를 여전히 존중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부연했는데요. 그는 이 사안을 둘러싸고 당내에 큰 이견이 존재함을 알고 있다면서 이견을 좁혀가며 지금은 힘을 모을 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판이 쏟아지자 우선 비를 피하자는 마음으로 보여주기 사과 성명을 발표한 건데요. 이런 의미 없는 사과를 한 자체도 문제지만 이걸 페이스북에 까발리며 나의 뜻이 아니었다는 공식 입장을 낸 건 더 어이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심 대표의 리더십 자체를 내 뜻이 아니었다며 무시한 건데요. 이런 상태라면 심 대표조차도 당내 초선 여성 의원들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냥 자기 할 대로 하겠다는 거고, 이런 일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심 대표는 의원총회 모두 발언에서 유족과 시민 추모 감정에 상처를 드렸다면 대표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는데요. 심 대표의 사과를 두고 진보 정당으로서 부적절하다는 당 안팎의 비판이 제기된 겁니다. 장 의원은 또 이날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가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사적 영역으로 일축한 데 대해 서울시장의 위력에 의한 성추행이 어떻게 사적 영역인가라며 아니란 인식의 실망과 유감을 표했다고 했는데요. 이어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이어 벌써 세 번째라며 개별 의원이나 여성 의원 차원이 아닌 당 차원으로 반성과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 대책 수립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정의당은 심상정 정당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도 아닌 것 같습니다. 심 대표마저 당 장악력을 상실한 고삐 풀린 패미 여성정당이 되어버린 정의당은 당명을 변경하고 젠더 이슈를 다루는 여성정당으로 재창당하는 길로 가야 하지 않을까요?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정당의 탄생이 곧 실현될 듯합니다. 야권의 사선 중진 윤상현 의원이 이번 21대 총선에서 선거 공작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윤 의원의 보좌관이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윤 의원도 연루되지 않았나 하는 의혹입니다. 그런데 윤 의원 측과 공모한 것으로 지목되는 인물이 바로 이 사람, 이른바 한바왕이라고도 불리는 유상봉 씨입니다. 2011년 강일학 전 경찰청장을 비롯해 고위 공무원들이 줄줄이 구속됐던 이른바 한바 게이트의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경찰은 윤 의원 측과 유 씨가 총선에서 다른 경쟁 후보들을 흠집내는데 공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에서 민의를 왜곡한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것일 텐데요. 한바왕으로 알려진 유상봉 씨가 무소속 윤상현 위원의 요청으로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공작을 하고 그 대가로 공사 현장 식당 수주를 약속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씨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인천지방경찰청의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14일 KBS 보도에 따르면 유 씨는 지난해 7월과 8월 사이 윤상현 의원과 보좌관 조모 씨를 여러 차례 만나 식사를 했고, 이들의 요청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우섭 전 인천 남구청장과 미래통합당 안상수 전 의원 등 경쟁 후보를 겨냥한 진정서와 고소장 등을 써줬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른바 한바왕으로 알려진 유 씨는 공사 현장 식당업자로 지난 2011년
공사 현장 식당 운영권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그에게 뇌물을 받은 고위 공직자들이 줄줄이 구속됐었습니다. KBS에 따르면 유 씨는 유니온 측으로부터 박 전 구청장과 안전위원 두 사람에게 각각 거액을 건넸다는 내용의 진정서와 고소장을 써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주장했는데요. 지난해 별도의 사건으로 수감돼 지난 5월에 출소한 유 씨와 유니온 사이의 실무적 소통은 유 씨 아들과 조모 보좌관이 맡았고 유 씨는 유니온의 요청에 응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윤상봉 부자는 선거 공작의 대가로 경기 성남시 힐튼호텔 공사 현장 식당 운영권, 롯데백화점 일산점 음식 판매 입장권, 롯데백화점 구리점 입점권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성남 힐튼호텔의 시공은 롯데건설이 맡고 있으며 유니온의 부인은 롯데 창업주인 고 신격호 회장 남동생의 딸 신경아 씨입니다. 유 씨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8월 신경아 씨와 서울 영등포구 물레동 커피숍에서 만나 사업을 논의했다고도 밝혔는데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유니온은 입장문을 내고 유상봉의 허위 주장이라고 이를 반박했습니다. 유 의원은 작년 8월 초순에서 중순쯤 자유한국당 소속 소통위원회 부탁으로 억울한 민원이 있다는 유상봉을 처음 만났다며 의례적이고 통상적인 민원 처리를 해준 사실이 있다고 했는데요. 이미 유상봉은 이미 수차례의 사기 행각을 벌인 사람이라며 국회의원 선거 기간도 아니고 경선 후보가 정해지지도 않아 누가 경쟁자가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유 씨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니온은 인천경찰청의 수사에 의해 유 씨의 허위 진술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도 했는데요. 인천지방경찰청은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 씨와 그의 아들 그리고 유니온 보좌관 조모 씨를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정도의 구체적인 폭로라면 거짓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나요? 가끔 떨어진 윤상현이 왜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을까 의심스러웠는데요. 저의 의문이 마침내 풀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패스트트랙 판결을 앞둔 미래통합당 3명의 의원을 포함해 총 4명의 의원이 통합당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될 텐데요. 총 103석에서 99석으로 줄어든다는 이야기죠. 99석의 거대 야당, 꼴 좋습니다. 이런 게 다 자업자득인 거죠. 통합당 화이팅입니다. 국민들께 큰 실망을 드리고 행정 공백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아울러 피해 호소인께서 겪으시는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런 상황에 대해 민주당 대표로서 다시 한번 통절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으로서는 아시다시피 고인의 부재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진상조사가 어렵다는 점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피의 호소인의 뜻에 따라 서울시가 사건 경위를 철저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피의 호소인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을 멈추고 당사자의 고통을 정쟁과 여론몰이의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당은 당대로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할 일이 있다고 보거든요. 일단 저는 당 차원의 진상 파악과 대책 마련이 있어야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안희정 오거돈 사태에 이어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드린 실망이 적지 않은데 당이 그동안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선출직 공직자들에 대한 성평등 교육 등이 그저 그냥 형식적 수준에 그쳤던 것은 아닌지 점검하고 여성 친화적인 정당, 성평등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1대 국회 개원식과 7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을 합의하게 되어서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코로나 위기 극복과 우리 국민의 삶을 챙기는 데 있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차례 곡절이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7월 임시국회 일정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국회는 수거의 민주주의로 합의하고 토론하고 그렇게 해서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21대는 곡절은 있었습니다만은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국정현안에 관해서 끊임없이 토론하고 상의해서 국리민복에 도움이 되는 국회가 되도록 서로 최선을 다했으면 합니다. 최근에 박원순 시장이 사망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이 국민들의 인식도 그렇고, 그리고 최근에 여러 가지 소위 부동산 문제 등등 아주 민심이 굉장히 고약하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우리 미래통합당이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갖다 강구해서 일반 국민 시민들에게 내놓을 것 같으면은 상당한 호응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비교적 다음 내년 4월 7일에 실시될 서울시장 보궐선거나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대해서 비교적 좀 낙관적인 측면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